제2부 추모식 겸 추모 논문집 헌정 행사를 갖겠습니다. 먼저 추모 동영상을 학현 변영윤 선생님의 사위이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이현우 교수에서 제작받은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대학원 때입니다. 제가 석사 논문을 마치고 나니까 변 선생님이 그러면 참고문헌에 나오는 책을 다 가지고 학교로 오너라 해서 무슨 영문인가 해서 들고 갔으니 몇 페이지, 무슨 책 몇 페이지 그걸 다 펴보라 해서 정말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일일이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학문적으로 철저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Imagine there's no country. It isn't hard to do. Something to kill or die for, and no religion to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내가 상대 교수가 됐고 했으니까 이제 학문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갔다, 이제 열심히 하겠다,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때거든. 학생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상하는데 교수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나 그런 연구실 안에만 미치지 않고 연구실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때. I wonder if you can. No need for greed or hunger, or brotherhood of man.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all the world. You may say I'm a dreamer. 지나던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우리도 뭔가 모임을 정교하고, 그리고 일단은 정치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돼가면서 조직이라는 걸 만들면은, 모임이라는 걸 만들면은, 뭐 대표가 있을 거 아니냐. 나는 조금 늦게 뒤에 갔는데, 나를 포함해서 두 사람 더, 안경 박사, 그 다음에 이효재 교수에서 셋이 대표가 됐어요. 지금 뭐냐면 운영위원. 운영위원 세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And no religion to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You may say I'm a dreamer.
하시던 말씀, 따뜻한 가슴과 냉정한 미소, 경제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경제 현상을 보는 마음가짐을 문제를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경제, 어려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경제, 이런 것들이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지향하는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 후학들이 선생님은 서울사회연구소가 본인 때뿐 아니라 그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한국 사회에 기여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포용성을 갖고 상호 이해 존중하면서 미래의 방향을 모색한다면 선생님이 유지를 받들어서 앞으로도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구성원의 일원으로 추모 동영상에 이어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자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선생님을 모셔온 김용복 박사님이 선생님의 생애와 양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 박사님. 방금 저 추모 영상을 보셨지만 아주 간략하게 스님의 생애를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양력이 좀 중복되는 맛은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현 변영윤 선생님께서 걸으신 길을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몇 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기입니다. 학현 선생은 1927년 황해도 황주에서 태어나 조부가 군자금을 대가며 유인석 유병장과 활동했던 것을 자랑으로 삼으며 자랐습니다. 1933년 7살에 보통학교에 입학하였고 1939년에는 5년제 경기중학교에 유학하였습니다. 1945년에는 차후 서울대 상과대학 전문부로 개편되는 경성경제전문학교에 입학합니다. 1948년 상대 전문부 3년 졸업 후 학문을 계속하여 교수가 될 생각으로 상대학부 경제학과 2학년으로 지나갑니다. 상대 재학 중인 1950년 전쟁이 나자 입대하여 연락장교가 되었고 1951년 서울대 상대를 졸업합니다. 군 복무 중인 1954년 육사교관으로 강의를 시작하였고 1955년 제대하여 모교인 서울대 상대에서 시간 강사로서 강의를 맡습니다. 1957년 전임 강사가 되어 교수의 길을 갔습니다. 다음은 퇴직되기 전까지의 교수 생활, 교수 시기입니다. 선생은
교수가 된 만큼 세계적인 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품습니다. 1957년 경제수학, 1958년 통계학, 1960년 경제 및 경영통계 등 경제학 방법론의 저술과 강의에 힘씁니다. 그러나 1960년 4.19 혁명 당시 학생과 시민의 희생을 목도하고 4.25 교수단 데모 참여를 계기로 학문 세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1960년 9월 서울 상대 교무과장으로 취임하여 경제학 전공 교수 비중을 높이는 등 서울 상대의 기반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현실 경제에 관심을 가져 경제 성장, 경제 발전 관련 외국 저술을 번역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한국 경제를 다룬 글을 썼습니다. 이 시기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관계를 맺게 되는데 1966년부터 1980년까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평가 교수가 되어 고속 성장에 따른 물가 불안 등의 폐해를 지적하며 균형 잡힌 경제개발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국제적으로도 활발히 활동하였습니다. 1962년에는 세계계량경제학회 회원이 되어 1965년 1차 세계대회 때부터 해직 시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참석합니다. 1963년 미국 밴더빌트 대학원에서 수학하였고 1968년 방콕에서 UN 경제개발연수원에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1970년에는 서울상대 학장에 취임하여 장학금을 조성하고 좋은 교수들을 영입하고 또 교수 논문 발표회를 매월 개최하는 등 서울상대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데모 주도한 학생의 징계에 맞서 여러 차례 사표를 제출했으나 그때마다 반려되기도 하였습니다. 1975년 서울대 종합화 계획 추진으로 서울상대가 해체되면서 사회과학대 경제학과 평교수의 길을 걷습니다. 선생은 이 시기 물가, 산업구조 등 한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나갑니다. 1977년에 한국경제론을 출간합니다. 다음은 해직 시기입니다. 선생은 1979년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때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학생들의 무죄 선고를 도왔으며 1980년 서울의 봄을 맞아 학원 자율화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애썼습니다. 3월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4월 최근 학원 사태에 대한 성명서 추진위원, 5월 지식인 134인 시국선언 준비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이 빌미가 되어 8월 교수직 해직을 당합니다. 선생은 해직 기간에 거시기 산업회에서 활동하며 몸과 마음을 다스리면서 1983년 제자들의 도움으로 학현연구실을 차립니다. 이 시기 선생은 한국 경제의 현안에 대한 글을 많이 썼고 1981년 반주류 경제학, 한국 경제의 진단과 반성, 1983년 분배의 경제학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진단과 반성을 출판한 지식산업사가, 여기 사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그 지식산업사가 경영위기에 몰리자 지식산업사 살리기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선생은 해직 교수 모임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권의 탄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원적 대학 복귀를 이끌어냈으며 서울대학교에는 1984년 9월 복직합니다. 다음으로 교수직 복직 후부터 정년 퇴임까지입니다. 복직 후 강의를 재개하는 한편 경제학계의 발전에 노력합니다. 1986년 한국계량경제학회와 1987년 한국사회경제학회를 창립하여 경제학의 연구 공동체 확장에 이바지합니다. 1989년에는 한국경제학회 회장으로 활동합니다. 선생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실천에 힘썼습니다. 학원 민주화를 위해 1987년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을 다시 맡았고 1988년 전국국립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단 의장에 취임합니다. 경제 민주화 실천에도 힘씁니다. 1989년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아 경제력 집중 방지, 중소기업 강화,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공정분배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언론 민주화를 위해 1987년 국민주주 언론인 한겨레 신문의 창관위원회 겸 고문으로 참여하였고 1991년 위기에 처한 한겨레 신문을 돕기 위해 이사로도 활동하였습니다. 선생은 37년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지닌 수많은 경제학도를 양성하고 1992년 정년 퇴임하였습니다. 다음 정년 퇴임 이유입니다.
퇴임 이후에도 연구 활동 및 경제학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1993년 학현연구실을 서울사회경제연구소로 확대 발전시켜 후학 제자들과 함께 인간 중심의 경제, 공정한 경제, 지속 가능한 경제를 연구하였습니다. 1993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되었으며 1994년 한국경제발전학회 창립을 주도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공익 활동이 활발하였습니다. 1994년 노동연구원 이사장, 1996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한겨레신문사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으셨고 1998년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대표 공동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해 1993년 제철학원 포항공과대학 이사, 1998년 한국외국어대학 이사장, 2004년 상지학원 이사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 수암장학문화재단 이사장, 2000년 박현주 장학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아 불우한 환경으로 학업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에 힘썼습니다. 2004년부터는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이사장에 취임하여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도 온기를 전달하려 애썼습니다. 선생님은 천상학자였습니다. 연세가 90 가까이 된 2015년 한국경제학회 심포지엄에서 이면지에다가 스님께서 일일이 볼펜으로 원고를 쓰시면서 만든 그 논문이 마샬 사무엘슨 그리고 한국경제였습니다. 이것을 한국경제학회 심포지엄에서 2015년 발표하셨고 2016년 경제민주화 심포지엄에서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 특별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도 후학과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다가 2021년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직을 강철규 현 이사장에게 넘기고 명예이사장으로 재임하다가 2022년 12월 24일 타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사말을 본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현재 이사장이자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하신 강철규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날도 굳은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들 학경 선생님과는 다 인연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주최를 해준 한국경제발전학회 그리고 한국사회경제학회도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학경 선생님의 삶은 이미 오늘 자세하게들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요약을 해보면은 첫째, 선생님의 삶은 그 지조를 꼿꼿이 지키고 불의에 굴하지 않는 대쪽 같은 삶을 사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19 혁명 당시에 사이오 교수대모에 참여하신 거라든가 전두환 12.12 쿠데타 후에 134인 시국선언 등으로 해서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이었던 선생님께서 해직되신 일이라든가 또 5년간 해직되셨다가 복직을 할 때도 정부 방침은 타교에다가 원래 본교가 아니고 타교에 배치를 다시 복직을 시키는 정부 방침이었는데 선생님이 그걸 반대하셨어요. 해직시키려고 원래대로 해직시켜라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고 늘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원래대로 선생님은 서울대로 복직을 하셨습니다. 그걸 관철시키셨고 89년에는 그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의 공동대표를
하셨습니다. 그때 창립한 건데 그때 창립 공동 대표를 하셔서 그 후에 90년대 전반까지 하시는 동안에 토지공개점 3법, 금융실명제 이런 것을 실현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하신 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 이사장으로 참여하셔서 개성도 가시고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부에서 정당이나 관직 제안을 해온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일체에 응하지 않고 학계에서 명예교수로 퇴직하는 게 내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선생님만큼 지조를 꼿꼿이 지키고 불의에 굴하지 않는 대쪽 같은 삶을 사신 분이 있지 않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문적 삶을 말씀을 드리면은 대단히 폭이 넓으시고 포용하는 그런 학문 세계를 갖고 계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량경제학회 창립, 한국경제발전학회, 또 한국사회경제학회 등을 설립을 하셨죠. 주류경제학은 물론이고 비주류 경제학, 반주류 경제학까지 모두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제자와 후학들을 길러내신 큰 울타리가 되신 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간에는 특히 언론 이런 데서 학현학파가 있는 건 학현학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학현학파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제자들 여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분들은 모두 공유하는 가치는 하나 있어요. 인간 존중의 가치 실현이다. 이것이 발전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동의하면 모두 이 학현 연구소나 학회나 사회경제학회나 모든 각 분야에서 자기 나름대로 전문 활동을 연구 활동을 하시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까지 연구소에 주 2회씩 나오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속 나오셨습니다. 전철 타고 나오시고 그랬는데 원래 세미나도 참석하시고 그런 모습이 지금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벌써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나서 오늘 1주년 기념 행사를 이렇게 치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그 빈자리가 너무 허전하고 안타깝습니다. 선생님이 아쉽고 또 그립기도 합니다. 오늘 추모식에 함께 하신 모든 분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선생님의 생전을 생각하고 기리는 뜻에서 잠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묵념 구호에 따라 고개를 한 15도 정도 기울이고 약 20초 정도 묵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감사합니다. 앉으시도 좋습니다. 이어서 제자와 후학들이 학현 변영훈 선생님을 회고하고 추모하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겹치기 때문에 듣는 분을 감안하셔서 3분 이내로 말씀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먼저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을 대표해서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신 정기준 교수님께서 추모사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3분입니다. 예, 예. 이렇게 들고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예. 평생을 정말 같이 한 사람입니다. 아까 서울대학교의 교수협의회 그거 하실 때 제가 간사를 했고요. 그 간사도 사실 간사단이 4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사장을 했습니다. 간사장을 했고, 그리고 학회로 보면은 선생님께서 계량경제학을 정말 한국에 도입하신 분인데, 그 계량경제학을 몇 년 강의하시고 저에게 완전히 맡기셨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계량경제학은 선생님을 이어서 제가 맡았을 뿐만 아니라 89년 이때 그 계량경제학회가 생겼는데, 그때 그 계량경제학회 초대 회장이 되시면서 나를 역시 간사로 삼으셨고, 다음에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되셨는데 그 사무국장도 제가 했습니다. 사무국장도 제가 하고, 그리고 91년에 세계 계량경제학회의 화이선 미팅이 서울대학교에서 있었는데 아주 정말 성황리에 그것을 개최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제가 그때는 변 선생님은 앞에 나서지 않고 제가 말하자면 그것을 프로그램 커뮤니티 체어로 했는데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1년도 안 된 그때 현재 계량경제학회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한국경제학회 이거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세계 계량경제학회 월드 콩그레스를 유치했습니다. 근데 그 유치하는 과정에 선생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대단히 정말 기뻐하시면서 이것을 기대하셨는데, 그것이 유치가 성공했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2월 24일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봄에 결정이 됐는데, 그것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 계량경제학회라고 하지만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모두 정말 모이는 큰 행사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그리고 변 선생님은 그 회의를 1회부터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케임브리지 대학 얘기가 나왔지만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신 것도 바로 제2회 이 대회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서 정말 마샬의 흔적 이것을 보고 감동을 받으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2025년에 개최하는 월드 콩그레스 서울 이것을 못 보고 가셨다는 게 정말 참 유감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선생님께서는 오복 다 누리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자 삼락
이것도 모두 다 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누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조금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 추모사를 쓰는데 제일 앞 문장에다가 앞저 문단에다가 within the margin of error allowed to economists 이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에게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내에서 오복과 삼락을 다 누리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1주년 이 행사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오셨다는 것도 그 복을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누리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정기준 선생님의 추모사를 읽고 이지순 교수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거 읽어봐. 거기 보면 논리와 유머와 감동이 다 잘 어우러져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종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나, 그죠? 그랬습니다. 좋은 말씀은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잠깐만 이쪽에다 적어놨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 창립 멤버로 애정을 가지고 지켜오셨던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이의영 공동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아, 1년 전이네요. 제가 그 변영현 선생님 빈소에 조문하러 가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절로. 이제 선생님도 가셨으니 우리 국가사회를 아우르며 바른 말씀을 해주실 그런 원로 역할은 누가 해주실까? 그 마음이 무거웠고 또 선생님의 빈자리가 컸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시는 여러 선배 선생님들께서 변영희 선생님 역할을 대신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큰 부담을 가지시고 역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금 전 우리 강철규 이사장님께서 교회사에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학현 변영희 선생님께서는 저희 경실련의 그 창립 멤버로 참여하셨고 초대 공동대표를 맡아 주셨습니다. 당시에 오늘도 여러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만 성장 제일주의가 만연하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성장과 분배가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제 민주화와 경제 정의를 이제 주창하셔서 경실련 운동이 추구해야 할 좌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 그 추모 동영상에서도 우리가 선생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만 선생님께서는 이제 존경받는 지식인으로서 학교나 연구실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사회 속에서 실현하고자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이제 많은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경실련을 창립하는 데에도 앞장서 주셨습니다. 그 변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뜻있는 지식인들과 양심 있는 기업인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그 대열에 함께했고 경실련 운동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금년으로 경실련이 창립한 지 34년이 되었습니다. 30주년이 될 때 30주년을 앞에 두고 저희 경실련 내부에서 앞으로 이제 향후 30년을 바라보면서 경실련 운동의 좌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변화된 시대상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이제 저희들의 결론은 다시 경제정의다 라는 짧지만
분명한 한마디 말로 모아졌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가 어렵습니다. 학현 선생님의 한결같은 뜻과 또 깊은 지혜가 다시 필요한 때입니다. 늘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교수님이 그립습니다. 언젠가 학현 선생님께서 경실련 창립 초기를 회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도 잊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관심과 배려로부터 소외된 이웃, 보호받지 못하는 경제적 약자들의 한 맺힌 목소리가 들리던 때였다. 그때는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소리가 다 들리고 있었으며 그 소리를 듣는 곳은 경실련뿐이었다 라고 회상하셨습니다. 지금은 경실련에게도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고 변영윤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저희들도 늘 어려운 이웃과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로운 시민들과 함께 보다 나은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경실련 전 공동대표이시자 지금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님이신 강철규 교수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의영 교수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오랫동안 이사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애정을 가졌던 따뜻한 한반도 연탄 나눔운동 공동대표님께서 안 나오신다고 빼다가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의 이동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학교 제자는 아닙니다. 김근태 선배님을 제가 국회의원일 때 모시고 보좌관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변 선생님을 알게 되었고요. 국회에 있던 제가 낙하산 인사로 석탄공사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하산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을 해보자 해서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을 만들었습니다. 정식 이름은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입니다. 남과 북의 연탄을 지원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이사장님을 변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이사장직을 수락하셨습니다. 2010년 북한에 한 1000만 장 정도 10년까지 연탄을 지원했고요. 개성, 금강산, 나무 심기, 연탄 배달 등으로 선생님과 많은 여러 차례 북한에 간 적도 있습니다. 변 선생님께서는 연탄 나눔 운동은 없어져야 될 단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16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밑에서 상임이사를 같이 장기 집권을 했고요. 지금도 선생님을 대신해서 제가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립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네, 그 뒤에는 선생님 아까 김용 박사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퇴직 후에 여러 가지 출판 활동을 할 때 지식산업사랑 관련을 가졌는데요. 그 오랫동안 출판을 해주시고 이 진보 서적을 발간하시는 데 힘써주신 지식산업사 김경희 대표님께 아까 나와 계시다고 네네.
현 선생님은 우리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계, 이 교육계 여러 분야에 큰 나무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해직 당하신 그 시점이 우리 국민들이 눈이 있어도 사실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진실을 듣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신문, 방송은 사실을 외면하고 진실을 버린 채 거짓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해직 교수님들과 뜻있는 중견 출판인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 시기 언론의 역할을 못할 때 출판이라도 이가 없으면 잇몸이 대실하듯이 언론의 작은 역할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학현 선생님을 비롯한 해직 교수 몇 분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 책이 나와도 논문이 나와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좋은 책을 쓰고 누가 좋은 논문을 썼다면 음으로 양으로 당국은 그 필자, 그 저자를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감시했습니다. 이때 오늘의 책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좋은 책, 좋은 논문을 신문, 방송이라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리지 못한다면 출판이라는 아주 낡은 매체를 통해서라도 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소를 해서 해직 교수들과 뜻있는 출판인들, 수요회라는 출판사들이 있었습니다. 10여 개의 출판사들과 함께 해직 교수님들이 선정을 맡고 그 출판사들이 운영을 맡아서 오늘의 책 선정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때 학현 선생님은 단연 중심에 서셨습니다. 선생님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신 분으로 압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언론이 표현의 자유가 제약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뜻있는 교수님들, 뜻있는 저자들, 뜻있는 학구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확장하고 밀고 나가는데 전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학회를 만들어서 그 학자들이 활동할 영역을 만들어 주셨죠. 아까 한국계량경제학회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말고 한국경제발전학회와 한국사회경제학회도 그렇습니다. 이 학회를 대표해서 현 박보경 경희대 교수가 추모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대부분 다 명예 교수님인데 제가 아직 정년이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선배님들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다만 제가 우연히 올해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짐이 저에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이제 개인적으로 처음 인연을 맺은 게 1990년에 선생님의 TA를 맡게 됐습니다. 맡게 되었고 1990년대 후반에 약 3년 정도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선생님과 일상을 한 3년 정도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달리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제 위에 이제 한 3, 4년 선배 그리고 제 아래로 한 3, 4년 후배들은 대부분 선생님이 이제 해직을 당하셨다가 복직을 해서 돌아오셨을 때 다 선생님을 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시간이 나가고 그래서 선생님의 전집을 간혹 들춰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들춰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왜 이렇게 많이 쓰셨을까? 전집의 페이지로 계산을 해보면 대개 6,000페이지 내지 7,000페이지쯤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선생님의 이게 학문적인 제 나름대로 분류를 해보면 3가지 시기간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가 50년대 중반부터 한 60년대 중반까지 이때 보면 선생님은 주로 경제계획론 그리고 경제 발전에 관한 이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주로 연구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경제 발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학자니까 보면은 그때 선생님 연세가 30대였을 텐데 30대의 최빈국의 국가의 경제학자로서 젊은 경제학자로서 어떻게든 이 나라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경제가 발전되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이게 이 가슴 속에 큰 뭔가 짐 내지 열망이 있었던 걸 갖다 이제 그 논문을 보면서 대충 알게 됩니다. 그 시절에 대부분의 제3세계의 학자들이 소위 경제 계획을 통해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거고 선생님도 거기서부터 연구를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면 이제 한국 경제를 수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모형을 또 만드십니다. 상당히 그 당시로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복잡한 수리적인 모형을 만드시고 그 시기가 한 10년이 되셨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그 다음 20년은 한국 경제의 현실, 특히 한국의 경제 개발 계획에 대한 평가, 종합적인 평가 그리고 비판 이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해직당하고 돌아오셔서는 이제 경제 민주주의 그리고 그런 주로 이제 마샬에 관한 글을 쓰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보면서 청년 경제학자로서의 변영인 교수님, 저희들이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이미 저희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알지를 못했지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쨌든 같은 경제학자로서 선생님도 젊은 날이 계셨을 텐데 그때 경제학자로서 어떤 삶을 사셨을까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그다음 최근에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 67년에 거의 처음으로 수필 같은 글을 상대 평론에 쓰시는데 그때 프랑스의 파스테르 세균 연구소에 있는 프랑스 연구자의 에피소드를 언급을 하면서 연구자의 태도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 나름대로 교훈을 얻으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큰 걸 보고 가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끈기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상당히 그 선생님의 나중을 그러니까 그 일생의 중요한 좌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몇 년 후에 경기고등학교 개교 기념식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최근에 읽으면서 선생님을 제가 3년 동안 모시면서 가까이서 보면서 제가 본 모습이 거기서 비롯됐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선생님하고 이제 저는 3년 동안 거의 매일 점심을 같이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점심 메뉴를 거의 바꾸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거나 뭐 바꾸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점심이라는 이 사소한 것 때문에
바꾸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문을 나가실 때는 꼭 묻습니다. 박군 오늘은 점심을 뭘 먹을까? 그럼 제 생각으로는 이미 다 정해놓으셨는데 왜 여쭈실까?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은 오징어찌개만 먹고 1년 동안은 순두부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2번 정도는 선생님 오늘은 좀 메뉴를 바꿔서 비빔밥을 드시죠. 그래서 한 2번 정도는 비빔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많은 추억과 그걸 주셨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뭐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주기를 맞아서 선생님이 많이 그립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은 순서상 이게 이제 1인 2역을 제가 해야 될 차례가 됐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면서 저 자신이 서울사회양육구호소 소장으로서 추모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의 죽음을 이렇게 대할 때 아직 또 2가지 부사가 생각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문득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적합한 부사가 생각이 안 납니다. 문득 찾아온다. 9월 말까지만 해도 2차례 이렇게 연구소에 직접 출퇴근하시던 분이 그냥 가벼운 기도로 음식이 넘어갔다라고 그러셔서 입원하셨다가 연화운동에 지장이 있으니까 재활이 필요하다를 일산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첫 번째 찾아뵐 때, 2번째 찾아뵐 때 또 조금 악화가 됐어도 손을 꼭 잡아주시던 그 양반이 갑자기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내성균이 생겼다고 그러시더니 2달여 만에 비보를 듣고 염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화장실로 가는 모습을 뵈는 그 문득 갑자기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간 그런데 그래도 죽음은 문득 찾아와 가지고 바위처럼 굳건하게 자리 잡아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시 선생님의 미소, 카랑카랑한 목소리 들을 수도, 또 뭐 하면 그때 일정시대 때는 이거 어땠어요? 사범학교가 어땠어요? 하고 물어볼 수 있었는데 여쭤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회고하고 추모하고 또 선생님의 뜻을 계승할 수 있을 뿐이죠. 그것이 제자와 후학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뜻을 여러분이 잘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2가지라고 저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이 원칙을 어쨌든 먼저 정하고 그걸 사익을 좇지 말고 일관성 있게 지켜라. 아마도 2번째, 약자들, 핍박받는 자를 배려하고 포용해라. 하여간 그 2 원칙인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 제자와 후학들을 모으는 원천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종우 교수가 그런 얘기를 썼던데 트로이카라고 그 당시에는 우리들로서는 그랬습니다. 이현재 교수, 조순 교수와 함께 변영인 교수를 트로이카라고 우리는 불렀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적어도 상임 관직을 맡지 않으신 분은 변영인 선생님이 유일하시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그런 어떤 그 권유, 요청을 많이 받았을 것도 같은데 또 그
그 비슷한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명예교수직을 하는 것이 자기로서는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 트로이카 중에서 뭐 어쨌든 그 당시 아까 폴리티컬 이코노미도 정치 경제학이라고 금설가 됐다라고 김진방 교수가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포용하고 보호해 주던 유일한 분이 또 사실은 변영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도 오해도 받으셨을 수도 있고 핍박도 받으실 수도 있고 뭐 그렇기도 했지요. 저는 그러면서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자리에 가면 숭늉을 난 안 먹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중원에 가면 막판에 숭늉이 나오는데 왜 안 먹느냐라고, 어머니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마 그 황해도 해주에서 황주에서 참 그 숭늉은 아랫사람을 위해서 남겨놔라라고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자들 보고 못 먹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잘 먹습니다. 그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냉면 먹을 때 끊어 먹지 말라고, 수명이 짧아진다고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거 한번 정하면 그대로 지키십니다. 정말로. 어떤 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삼남일녀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점쟁이가 어떻게 했더라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그게 운명이었다. 그렇지만 어머님에 대한 어떤 미안함, 죄송함을 이렇게 상쇄하는 어떤 의식 같은 거 아니었었나, 선생님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저로서는 합니다. 저는 선생님 그 지금 이제 우리가 뜻을 계승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는 것을 저는 우리 추모 논문집 8간사 마지막 부분에 제가 적어놓은 글로 그냥 대신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선생님이 잠원 한신 아파트에 모셔다 드릴 때 늘 옆자리에 탔습니다. 앞자리에 타면, 뒷자리에 타면 자네가 운전수가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농담도 하셨는데,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장 교수 부인이 옷 챙겨주는 거 고맙게 생각해. 저로서는 그게 아마 사모님께 대한 어떤 그리움과 미안함, 감사함을 표현하는 간접적인 어떤 말씀이 아니셨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도 많이 하셨는데, 꼭대기층에 살면 뭐가 좋아?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휘경동에 살 때 기차 소리가 일주일만 들리지 그 뒤에는 안 들려. 김포 그 이제 비행기 소리 안 들리지.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었습니다. 문득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추모집을 내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멀리 내려다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제 짐작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내가 이만하면 참 당당하게 살았지, 제자들도 잘 키워냈지 하고 미소를 지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뭐 바람처럼 자유롭게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1인 2역으로 이제 사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주인공은 제일 중요한 분은 제일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교수이고 선생님 큰 외손자이신 이현우 교수를 소개해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아까 동영상을 만드신 거에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작년에 상을 치르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던 박보경 회장님께서 정년 10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작년에 신임 교수로 조교 세기를 시작했습니다. 외손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인사를 앞에서 추모사를 하게 되어 좀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주변이 부족해서 제가 준비한 추모사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이 추모 행사를 마련해 주신 서울사회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발전학회 그리고 한국사회경제학회에도 더없는 감사를 표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는 저는 그 영상 말미에 외할아버지께서 들고 있었던 꼬마입니다. 현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보통 통칭 한전공대라고 불리는 곳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공사학번이고요. 이제 불혹의 나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성탄절 이틀 전인 23일 저는 서울에서 연구 미팅을 하다가 저희 어머니로부터 하루 이틀 남으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 부고를 전해받고 부랴부랴 서울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제 손님으로 많은 분들을 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직간접적으로 외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80년대 시국선언을 앞장서신 일화나 해직 교수로서 민주화운동에 많은 역할을 해주셨던 이야기들은 저에게 더없는 감동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초에 새해 맞이를 할 때 인사를 방문해 주시는 손님들을 보면서 할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스승이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 준비에 영상으로 참여하면서 할아버지께서 만들어셨던 계량 경제학이나 경제학으로서의 성과 또한 매우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추모가 단순히 추모로 끝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추모 영상에 들어있는 음원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영상의 시작은 1986년 전방입소 반대 반전평화를 외치며 산화하신 고 김태진 이재호 열사의 추모곡 버시어 해방이 온다의 전주곡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분들의 학생 추모 자료집에도 글을 남기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메인곡은 존 레논의 반전평화의 곡 이매진입니다. 그리고 말미에 사진과 함께 나온 음원은 전태일 열사의 추모곡 그날이 오면입니다. 40-50년이 지난 이 곡들이 작년에 작고하신 외할아버지의 영상과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참으로 혼탁한 세상이란 생각이 듭니다. 남북관계는 실종되었고 전 세계는 큰 전쟁들로 인해 우리나라는 신냉전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11만 명의 노동자들이 노동 현실을 개탄하며 전태일 열사 추모대회에 모였습니다. 플랫폼 노동을 비롯한 불안정 고용은 늘어나고 있으며 AI와 IT 기술로 노동이 통제되는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계 또한 카르텔이라는 이름으로 R&D 예산의 삭감을 겪었습니다. 자살률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며 전 세계 최대 자살률이라는 오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실제로 해결하는 것이 냉철한 머리, 뜨거운 가슴이라고 믿습니다. 소위 진보냐 보수냐의 진영 논리가 아니라 혼탁한 세상을 바꿔나갈 가치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 또한 제 자리에서 사회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노력들을 찾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이 행사를 마련해 주신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한국경제발전학회 그리고 한국사회경제학회에 신심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즐거운 연말 연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어떻게 하나가 잘 이제 영목 교수한테 마이크를 넘겨야 되지요. 예. 예, 이제 추모의 말씀에 이어서 추모 논문집 정정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정되는 이 추모 논문집의 발간 경위 및 그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학현 변영윤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음 해인 올 1월 13일 서울 사회경제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학현 선생님 1주기의 추모 행사를 개최하고 추모 논문집도 발간하기로 의견을 모아서 이 추모집 발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추모 행사와 함께 추모 논문집 발간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를 전담할 기구로 학현 변영승생 추모 논문집 발간위원회가 올해 8월 1일에 정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발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은 장세진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님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발간위원회에서 선생님이 초대 회장을 맡았던 한국경제발전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와 협의하여 두 학회와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추모 심포지움과 추모식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추모 논문집은 여러 인연으로 선생님과 각별한 관계에 있었던 분들의 9편의 추모의 글에 이어 선생님의 학문적 업적을 개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제자들의 25편의 연구 논문이 수록되어 총 790페이지에 달합니다. 간행사의 주요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짧고 간단하게나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는 선생님에 대해 각별한 추억이나 업적을 되새길 수 있는 분들의 추모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선생님의 동료였던 정기준 교수님, 선생님한테 직접 배운 정일용, 이정우, 이종기, 양동유, 김용복, 원성년, 박병님의 글과 외손자 이현우님의 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낸 논문들은 간행위원회에서 내용에 따라 4개 내부로 구분하였습니다. 제1부 한국경제 패러다임 전환에서는 4편의 논문이 실려 있는데 각각 경제정의, 세계질서, 혁신 시스템, 포용복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2부 파라다임 전환의 논리에서는 5편의 논문이 실려 있는데 각각 사회적 기술, 국민 총행복, 자유주의 비판, 아나키즘, 생태경제학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3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혁신에서는 9편의 논문이 실려 있는데 각각 탄소중립, 통합전력망, 금융혁신, 대외통상전력, 통계 거버넌스, 국민연금 재정추계, 주거체제 변화, 가계부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4부 경제불평등 해소와 포용에서는 9편의 논문이 실려 있는데 각각 부동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 협력업체 임금격차, 재정 재분배 정책, 금융포용 전략, 소득기반 사회보험, 사회적 기업 정책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학현 변영윤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해 발간한 책이지만은
간행위원회에서는 선생님의 학문적 업적을 미래의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개성 발전시키려는 제자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추모 논문집 부제를 한국 경제 미래를 설계한다라고 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추모 논문집 정정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간 위원장인 장채진 소장님께서 유족 대표에게 추모 논문집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추모의 그 9편 선생님께서 개수를 시키고 25편 추모 그래서 앞으로 제자와 부합해 추모하고 전시기에 또 선생님께서 예, 그러면은 이 유족 대표께서 간단한 답사가 있겠습니다. 저도 안으로 좀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책을 읽고집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형윤 선생님의 큰딸 변기원입니다. 먼저 오늘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되었는데요. 오늘 1주기 추모 행사를 위해서 경제사회연구소와 또 연구소 소장님 아니죠. 강철규 이사장님 그리고 장세현 소장님 그 외에 이제 연구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한국경제발전학회 그리고 한국 사회경제학회 회장님 이하 그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고집 제작에 애써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또 이제 그 제작에 참여하시지 않았더라도 또한 이제 일주기 아버지를 기억을 하시면서 이런 이제 일부러 이 추모 행사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 또 제자분들 그리고 또 지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있어서 부친은 사실은 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면면만을 기억을 합니다. 사실 그 학교 결혼하기 전까지는 조금 같이 있었으니까 부친에 대한 것들을 갖다 기억을 하는데요. 결혼 이후에는 그 뭐 어쩌다 명절 때 이렇게 보고 마지막 가시기 전에는 좀 일주일에 한 번씩 뵙긴 했지만 그때는 또 귀가 안 들리시니까 많은 얘기를 못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부친은 그래도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희들 자랄 때도 이제 다소 권위적이셨지만 또 이제 속정이 좀 깊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네, 그래도 가정에 이제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시려고 애쓰신 가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물론 저는 부친이 이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교 경제학 교수로 계시니까 저는 이제 교수 딸로 이제 몇몇 사람들한테 부친이 교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자랐는데요. 저는 이제 그 가정에서 이렇게 볼 때 항상 그 서재에 앉으셔갖고 글을 쓰시거나 연구하시는 그런 뒷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항상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부친은 이렇게 늘 푸른 소나무 위에 고고하게 서 있는
여기 연상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아버지는 그 품위를 유지하시려고 애쓰시면서, 유지하시면서 가신 고한 선비로서, 학자로서 저의 그 마음속에는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렇게 가정으로서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오늘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그 심포지엄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죠? 그 오늘 그 추모사들을 해주신 걸 들으면서 또 아버지가 이제 그 사회적으로 그 뭐 경제학계 발전을 위해서 좀 어떤 많은 활동을 하셨구나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정말 냉철한 머리 따뜻한 가슴, 그거 사실은 아버지께서 하신 그거를 제가 많이 그걸 차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학교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있으면서 저의 교수관으로 삶았는데 아버지는 모르십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이제 생활 신조로 삼으시면서 여러 제자분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아버지는 굉장히 이제 많은 제자분들과 지인들에게 존경과 많은 사랑을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가슴에 간직을 하겠습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그런 유고집은 정말 가부로서 고이고이 간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말을 해야지 되는데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궂은 날씨인데도 이렇게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가 맨날 아버지 방문할 때마다 마지막에는 현관에 나오시면서 항상 건강해야 해 하는 말씀,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분들 더욱더 건강하시고요. 내년에 좋은 일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체 사진 촬영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이것으로 추모 행사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모든 분 좀 나오셔서 같이 사진 촬영을,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 촬영을 하면서는 음악이 나올 텐데, 음악은 사랑으로 아시죠? 근데 이제 그 노래는 우리 연구소,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어디 워크숍 가고 그럴 때 연구소가 소가의 역할을 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스님 노래를 잘 안 하시는데 같이 이제 우리 부르면 박수 치면서 같이 함께 부르셨던 노래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좀 나와서 사진 대용을 좀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